지금 우리 주식은 오늘은 2026년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참 목소리가 침울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어려웠던 날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것이 참 힘들었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이 영상 보시고 힘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실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들 같이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희망찬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코스피 7000포인트 붕괴,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이란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코스피가 하다 보니까 오늘 7000포인트가 붕괴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계속 좀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마감을 보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그냥 쏘쏘 무난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보통 출발하게 되는데 막상 흔히 말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는 뭐 할 얘기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간밤 미증시는 다우지수 전장 대비해서 0.29% 상승, 나스닥 0.29% 상승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무난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주말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호 간의 공격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주 치명타는 아니지만 각각의 기지들을 좀 공격하거나 뭐 호르무즈를 좀 차단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의 전개가 되고 있는데 증시는 아직까지는 아주 자극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 공모가 대비해서 13%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은 거의 잔칫날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딱 잔칫날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렇지 못했죠? 그 내용들도 이제부터 짚어볼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엔비디아가 4.03%,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구글, TSMC, 스페이스X, 브로드컴, 메타를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상태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애플과 오픈 AI가 또 다시 뭐 소송전 비스무리하게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현대랑 삼성이랑 SK 만나서 치맥 먹고 소맥 때리고 이게 과연 오래 같이 갈 전쟁인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애플에서 지진이 좀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만 해봐도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지내다가도 트러블이 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트러블이 납니다. 그래서 옆 팀에 있는 누구, 옆 팀에 있는 누구, 같은 팀에 있는 누구와 트러블이 나는 판인데 회사의 존폐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기업들, 싸움이라는 것이 주먹 쥐고 싸우고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뭐 말이 좋아 소맥해동이고 치맥해동이지 실제로는 속으로는 다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장 과정들은 좀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전장 대비해서 1.92% 하락했고요. 키옥시아홀딩스가 12%의 급락, 태양유전이 19%의 급락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와 동일선상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선물 또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아마 미국장도 오늘 아시아장의 여파를 받으면서 다소 부담스러운 동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장입니다. 우리나라장은
진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할 정도로 일단 전장 대비해서 669포인트 8.95%가 까졌고요. 코스닥은 38포인트 4.55%가 빠졌는데 이놈의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도대체 언제까지 걸렸는지 또다시 서킷과 사이드카가 동시다발적으로 걸리면서 7000포인트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 사이드카, 매수 서킷이 걸려도 비정상이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락으로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걸려도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자금이 이탈되고 과도하게 자금이 공급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금의 움직임은 시장에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사실 그동안 시장이 강하게 랠리를 보였다라는 것의 반대적 이면에는 극심한 쏠리마, 극심한 한쪽 업종, 한쪽 섹터의 쏠리마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업종 사이클 전환을 대비한 중소형주 사이클이라든지 현재 대장주가 아닌 다른 사이클들에 대해서 대응, 그리고 현재 대장주에 대한 몰빵 투자를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한번 무너질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측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무너졌는데요. 일단 환율은 오늘 지수 대비해서 좀 무난했습니다. 1,500원대에서 환율 자체는 시장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고요. 환율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과도하게 던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1조 7천억 정도의 매도세, 기관들은 2조 2천억 정도의 매도세였는데 시장의 매도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3조 9천억을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장주가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고스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7,500포인트를 놓고 했던 코스피가 그 뒤부터는 그대로 곤두박질 치면서 7,000포인트 붕괴, 6,900포인트 붕괴, 6,800포인트도 붕괴가 됐다가 종가상 아슬아슬하게 받쳐줬죠. 하지만 이 정도로 낙폭과대를 보였지만 눈에 띄는 저가 매수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 매수가 있긴 했지만 이게 정말 저가 매수가 들어왔구나. 이게 정말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제한적 매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한적 매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현재 국면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은 안 하면서 감망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사뭇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스피가 거의 10% 가까이 9%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버티긴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전장 대비해서 4.5%가 깨졌으니까 보통 만만치 않게 깨진 건 맞는데 보시면 코스피는 직전 저점을 다 깨먹었고 코스닥은 직전 저점을 지켜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그나마 시장의 매기가 완전히 대형주 쪽으로 넘어갔던 상태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일부 이전되고 있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안 투자로 중소형주를 찍어주는 전략을 쓴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전장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됐기 때문에 그 충격은 동일하게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짧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기 매매 구간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특징 이슈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 SK하이닉스의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장에서 상장했을 때 모습입니다. 나스닥의 ADR 상장을 하면서 최태원 회장님 및 이하 임직원분들께서 한호에 박수를 치셨는데 지나고 나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은 너무 크리티컬한 충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앞선 쇼츠 영상에서
각 기업 CEO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면 해당 영상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 CEO님들의 일정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점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ADR에 대한 상장을 오늘 차분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양이 길 수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거래소가 나스닥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1788조로 평가를 받았고요. 거래대금 뒤에 무수리를 제외하겠습니다. 27조가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아서 시가총액이 많이 밀렸는데요. 현재 종가 기준 1314조가 됩니다. 미국이 지금은 이제 시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게 평가를 됐는데요.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ADR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시고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알아는 들으시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ADR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에 있는 주식에 대해서 예탁 증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탁 증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본토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주식 전체가 상장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로 상장되는 게 아니고 일정 물량을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위탁사에다가 그 물량을 신주로 발행을 해서, 신주라는 건 새로운 주식, 유주식을 발행을 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뱅크에다가 이거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발행을 해서 맡겨둡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이 발행사를 갖고 있는 은행은 거래를 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수익이겠죠. 그리고 이제 유통을 하면, 증권사는 유통을 해주면서 수수료 발생을 받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시티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물량을 보유함으로써 이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혹시 선물해 보신 분들 계시면 미니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와 같이 현재 SK하이닉스를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00만원짜리 주식을 10분의 1로 쪼갭니다. 10분의 1로 쪼개서 200만원짜리 주식을 20만원에 거래를 시켜주는 ADS를 발행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ADS 한 주를 거래를 하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주식의 0.1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ADS를 거래하게 함으로써 ADR이 이것을 개런티해주는 디파짓, 여기서 디파짓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호텔에 가게 되면, 외국의 호텔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 일정 금액을 미리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해두지 않습니까? 결제를 해둡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집기가 파손되거나 또는 그 안에 어떠한 것을 먹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을 때 그 디파짓으로 차지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ADR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유동성에 유발을 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270만원, 290만원을 롤링을 할 때 결국은 이게 장이 나빠서 나빠진 게 아니고 얘네들의 문제가 되는 시발점은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많아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각자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돈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의 위치를 더 낮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위치를 너무 높게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 영상을 앞에를 돌려보시면 나오는데 저희는 SK하이닉스가 240만원이 넘는 순간부터가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이 구간 때부터 저희는 빠이빠이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더 가는 거는 제 능력 밖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의 판단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리고 이게 지금 발행된 상품들이 단순하게 매수에 대한 포지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도, 숏 포지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양갈래에 대한 투자를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앞선 구간에서는 위로 솟구쳤다고 하면 지금은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쪽에 ADS를 거래시키기 위해서 ADR을 발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글쎄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높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것은 기업 하나의 주가의 평가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분산시켜 놔봤자 여러분, 뭐 SK하이닉스 콜옵션, SK하이닉스 풋옵션, SK하이닉스 선물, SK하이닉스 뭐 ETF, SK하이닉스 주식 선물, 미국 SK하이닉스 뭐 ADR 다 만들어봤자 결국은 본주의 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품들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시장에는 좋은 징조가 못 될 수 있죠. 뭐 여하튼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의 위치가 깨져버렸다. 결국 이제 소문단 잔치가 됐는데 소문단 잔치에서 결과는 별로였다. 손님들이 많이 몰렸다가 빠져나간 느낌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SK하이닉스의 발목을 붙잡았고 당연히 ADR과 상관없는 삼성전자 역시도 같은 업종이고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여파를 받으면서 같이 급락을 맞는 이러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급 쪽으로 보면 개인 투자들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스탠스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별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오늘마저도 매도세를 보이면서 수급적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불안정 요인이라기보다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뭔가 상품을 찍어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ADR 연계해서 또 ETF를 또 미국에다 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숏포지션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ETF 상품 등에서 SK하이닉스 숏포지션을 잡겠다라고 치면 본주를 밀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회사들과 영국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주를 안 사고 있는 이유도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야, 그러면 ETF를 EX, 2X짜리 롱포지션을 사면 매수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거가 이미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간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은 그때 나온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기조는 매도, 숏포지션 기조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와서 금감원도 지적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7천이 깨진 현재 시점에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9천을 바라보고 만을 바라봤던 우리 증시의 현재 시점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붕괴가 전 섹터의 붕괴를 이끌었고 이러한 붕괴는 삼성전기, SK스퀘어 제가 첫 방송할 때 190만원 얘기했었는데 이제 110만원이네요. 상당히 좀 많이 밀렸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또 HLB그룹주, 바이오주 하필 분위기도 안 좋은데 바이오주들 FDA 문제가 있어서 연속 하한가 참 전반적으로 무거웠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개별주들도 소폭 수익이 나서 지난 관심주들, 저스템, 우리기술,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수익이 났습니다만 뭐 1, 2%대 아주 미약한 수익들이 났습니다. 뭐 시장이 폭락한 거 대비하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러한 측면들을 잘 염두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오늘도 관심주 베스트 5를 제시를 하는데 가격대를 보시면 다 가벼운 종목들이죠. 지금은 무거움에 힘들다라는 관점입니다. 가벼운 주식 위주로 가볍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종목들 들고 나왔고요. N로보틱스 두 번째로 다시 수익을 노려봅니다. 2,000원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1,6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2,5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UDM텍입니다. 1,800원입니다. 1,300원 이탈시 관심 제외고요. 2,6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겠습니다. 6일 CNS입니다. 1,500원입니다. 1,150원 이탈시 관심 제외, 2,1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겠습니다. TC 머티리얼입니다. 4,900원입니다. 3,900원 이탈시 관심 제외하고요.
6,0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겠습니다. LXXI로 보십니다. 3,600원입니다. 2,800원 50원 이탈 시 관심 제외하겠습니다. 4,5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이슈, 오늘의 마지막 한 줄 평 하기 전에 특징 이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CBS 노컷 뉴스의 동규 기자님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 코너 맥그리거의 전성기 때 이 경기를 UFC라는 격투기인데요. 제가 맨날 정적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좀 격한 운동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선수를 좋아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69초의 울림, 정말 1분도 안 돼서 앞에서 준비기간 4시간 하고 1분 만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무릎 부상으로.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보시면 나스닥 상장할 때 폭죽 터졌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끝나듯이 경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식 투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 같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진실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였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